2부 첫 시간에는 펌비어킹 운영 시스템 알림사항입니다. 본사 운영 시스템 알림사항에 대해서 지사총괄팀 최승우 팀장의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님들. 2019년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영업 시장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네,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반 가맹점의 폐업률이 약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폐업률도 66%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한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펌비어킹 본사는 다 여기 계신 점주님들이 원활한 매장 운영을 도울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알림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방안, 그 다음에 19년도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내용 두 가지, 그 다음에 펌비어킹 가맹점 관리 강화편의 청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펌비어킹 마케팅 및 알림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19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가 오른 8,3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부터 주유수당이라는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실제 지급할 임금은 1,03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자영업 환경 속에서 또한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물가 상승률은 약 4%에 달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3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매장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 18%였던 인건 비율이 지금 현재는 6%가 상승된 24%까지 올라간 실정입니다. 여기에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6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최적의 인력 관리, 또한 매출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열악한 시장 속에서 펌비어킹 본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방안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자료실을 통해서 근무자의 업무 분장 매뉴얼 또는 최적화된 업무 스케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FOS 자료실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자면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이제는 스케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필수라는 부분은 내 매장을 내가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인건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년부터 주유수당이라는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주유수당이라는 부분에 지급해야 되는 부담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또는 근로 스케줄상에 나와 있는 스케줄표에 만근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주유수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쪼개서 여러 명을 쓰게 되면 역효과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와 그다음에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효율적인 스케줄을 짜셔야 전년 대비 그다음에 올해 들어왔을 때 약 20%의 인건 비율이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FOS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공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좀 개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일정한 근무를 한 직원에게 일정한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비용을 지급해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간을 할애해서 휴게를 진행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5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런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를 조금만 변경을 해도 1인당 월 9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당 9만 원이면 3명이면 27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휴게 시간 관리, 그다음 상시 근로자, 주유수당, 그다음에 이런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의 정책도 이번에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5일자로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서 5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해고를 시키려면 되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맞아야 된다거나 수습기간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체가 망한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시킬 수 있었다면 2019년도 1월 15일 이후의 입사자는 연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미만인 자는 5인 미만 사업자에서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효율적인 인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주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나 또는 휴게 시간에 대한 개념, 그다음 근로기준법의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FS 자료실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2017년도, 18년도에 매출 분석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 이제 수원 세류전점이나 아니면 성수역점이나 그다음에 세관사거리점 같이 우수한 가맹점의 인력 스케줄표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그것들에 대한 근무자의 업무 분장 매뉴얼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출별의 최적 스케줄을 만들어서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F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담당 슈퍼바이저의 전체 교육을 통해서 매장별로 들어가서 점주인들의 최적화된 스케줄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1대1 코칭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매장에서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3억에서 5억까지 있었던 카드 수수료율을 5억에서 30억까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2.05%가 0.65% 하락된 1.4%, 10억에서 30억이 1.6%, 그래서 약 0.61% 정도 수수료율이 하락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을 가맹점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약 한 288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24만 원 정도의 수수료율이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신금융협회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검색하신 다음에 가입을 통해서 내 수수료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가세 공제 항도 상승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제율은 1.3%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공제율을 더 연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21년 12월 31일까지 그 추가적으로 기존 한도 500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200만 원 매장의 공제 한도가 500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6,400만 원까지 매출이 나왔을 때도 카드 수수료에 대한 공제가 100%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월 평균 4,500만 원 정도 매장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공제 금액이 160만 원 정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3,200만 원에 500만 원 공제가 되고 그 사이에 1,300만 원의 차이가 160만 원의 공제 금액이 돼서 토탈 660만 원의 공제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가맹점 운영관리의 체크리스트 청결관리편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펀비어킹 가맹점의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매해년 시간이 갈수록 가맹점의 청결, 시설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폭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본사가 정책적으로 생맥주 후레쉬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점주님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갖고자 이런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 이론 교육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은 작고 사소한 문제를 방치시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공용 화장실 아니면 공중으로 쓰는 화장실, 여러 명이 쓰는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요? 보통 대략적으로 지저분하다, 더럽다, 좋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요?
깨끗하다? 그냥 뭐 이용할 만하다. 그래도 잘 관리가 되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식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들은 매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또는 거미줄이 껴있는 부분, 전구가 나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부정적 인식이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공용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용 화장실은 더럽다, 지저분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결론적으로는 등을 돌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 화장실은 뭐가 다르냐? 백화점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인력을 두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바로 신속하게 수리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고객들의 인식은 그래, 사용할 만하다, 깨끗하다, 좋다라는 인식이 잡히는 겁니다. 그 인식의 결론은 신뢰 구축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 아무렇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관심하고 방치로 쌓이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청결 관리 또는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가맹점 청결 관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펌비어킹 마케팅 강화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펌비어킹의 마케팅 쪽에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비어락 페스티벌에 기존의 14종을 18종으로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펌비어킹은 다른 가맹 본부와 다르게 끊임없이 저희만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증진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자 기존에 있는 고객의 14종보다는 더 많은 주종을 취급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조금 더 맞추고자 18종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팡팡 이벤트가 요일별 비어락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분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벌써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올해 3년차가 됐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200% 성장률을 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 같은 경우는 13.6%의 달성률을 산정했었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 매장에서 가맹점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요일별 그 팡팡 이벤트를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저희는 이제 요일별 팡팡 이벤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수입 맥주의 활성화를 통하고 그를 통해서 매출 증진이 달성될 수 있게끔 계속 기획적으로 저희가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뭐 산미구엘이나 아사히나 파울러나 스텔라나 블랑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산미구엘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술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필리핀의 맥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파울라나 같은 경우는 독일을 대표하는 맥주입니다. 네, 독일의 세계 3대 페스티벌에서 10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미엄 밀맥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울라나가 좀 추가가 되었고요. 아사히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또한 국내 수입병 맥주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스텔라 아르투아나 블랑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블랑도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점주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고객들이 인지하기 편한 그다음에 인지성이 있는 것들을 잘 형성을 시켜서 고객의 만족도를 일으키고 그다음 매장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출 증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에서 초콜릿 받으셨을 겁니다. 이 스페셜 데이 초콜릿 감성 마케팅 부분인데 일전에 저희가 이제 카카오 그 톡을 통해서 이러한 공지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과를 좀 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맹점마다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보면 마땅한 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30% 할인,
50% 할인. 그러면 고객들의 인식은 왜 이걸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거리가 있을 때 그 거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또는 뭐 로즈데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보다 빠르게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고객들의 이런 감성적인 포인트를 충족시켜주면 당연히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사에서 자료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알림사항으로는 몬티스 페일 에일이라는 맥주가 이제 2019년도 2분기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2분기에 그 맨 처음에 시장에서 페일 에일이라는 맥주가 굉장히 이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대표하는 페일 에일 맥주인 몬티스 페일 에일이라는 걸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맥주 자체가 에일이라는 맥주 자체가 어떤 특수한 고객층이나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맥주여서 저희처럼 보편적으로 대중화를 다루는 브랜드는 조금 맞지 않았나 싶어서 판매율 저조 이에 따라서 2019년도 2분기에 좀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발주 관리 및 재고 관리에 조금 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영업 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는 여기 계신 점주님들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끔 김철은 대표님을 외에 모든 임직원들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멀리 열심히 달려서 여기 계신 점주님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